네, 화제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진기 변호사, 연합뉴스TV 나왁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보도를 해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오늘 다뤄볼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시민이 제작한 2013년에 방송한 이 100년 전쟁이 어떤 내용 때문에 방통위가 제재를 했는가, 이 내용부터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나 기자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전쟁은 진보 성향 역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에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시민방송 RTV가 그 다음에 2013년 초에 방송한 이제 TV 프로그램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두 얼굴의 이승만 편,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프레이저 보고서, 이렇게 두 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20여 차례씩 모두 55회 방송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친일파와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후손들, 이렇게 양 진영의 대립 구도로 보고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두 대통령을 재조명했는데요. 일단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CIA 문서 같은 것을 예로 들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적인 권력력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자금까지 횡령한 부도덕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회에 제출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한국 경제 발전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정책, 그 미국 동아시아를 방공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경제 정책도 수립이 됐는데 그것을 마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다 한 것처럼 공을 가로챘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해 8월에 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을 징계 그리고 경고하고 그 결과를 방송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RTV 측은 이런 제재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 취소 소송을 냈고요. 1, 2심 재판부는 제재가 부당하지 않다, 정당하다라고 해서 판결을 이제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7대6 의견으로 이 제재가 위법하다, 이렇게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나 기자가 짚어준 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과연 어떻게 다루었는지 논란의 장면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승만, 그는 정말 출세밖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일까? 아니면 CIA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나 기자가 설명해준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도진기 변호사께서 이 1심과 2심 당시의 어떤 판단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심, 2심에서 그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역사적 인물도 사실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오래된 분들 같으면 거의 제한이 없이 허용되겠죠. 다만 이런 분들은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금 지지하는 국민들의 기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였죠. 이런 쟁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 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어요. 이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 또한 이런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쟁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제 1심, 2심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던 하여튼 하해 사법부였습니다. 근데 뭐 그런 우연적인 요소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평가는 전혀 없이
오직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을 했고 예. 제작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사실을 왜곡했다. 이런 판단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 제재가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그 당시에 1심과 2심은 판결을 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뒤집혔다는 내용 저희가 처음에 짚어드렸잖아요. 7대 6의 의견으로 좀 팽팽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의 근거는 어떠했습니까? 네, 일단 이 대법원은 심리를 그래도 상당히 오래 한 편입니다. 예. 이 처음 대법원에 상고심 접수된 것은 2015년도였는데 올해 1월에 예, 그 예. 원래 소부 그러니까 이 4명 대법관 4명이 이제 재판하는 소부에서 재판을 하다가 심리를 하다가 예. 이거를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야 되겠다. 예. 라고 해서 올해 1월에 그것을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시작을 했고요. 예. 그 결과 이제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제재가 위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이 대법원은 100년 전쟁이 공중파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예,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 매체, 그것도 시청자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그런 채널에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공중파에 적용하는 동등한 정도 엄격한 그런 방송 심의 규정을 예.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걸 좀 다소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공정성, 객관성 판단을 할 때도 공중파와는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하자. 이런 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서 그리고 다양한 여론의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 예. 이것이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또 아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가령 주류적인 이런 역사 해석에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일 텐데 예. 근데 만약에 모든 의견을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판적인 내용의 다큐멘터리는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예, 예. 모든 건 나열식의 이런 다큐멘터리밖에 못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성이 이제 없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예. 이 프로그램이 예전 그 미국의 뭐 신문 기사라든지 예. 또는 뭐 이 정부기관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객관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를 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소 과장이나 조금 이제 사실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예. 이것을 객관성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네. 부분도 다소 이제 과장된 부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 부분 일치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부터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이게 7분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손을 들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팽팽하게 6명의 대법관이 예. 이 방송 내용 자체가 아예 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제작 의도와 다른 이런 의견은 아예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하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재가 정당하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6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깊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도진기 변호사께서 이게 지금 7대 6에 굉장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어서 이 6표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의 논리도 저희가 좀 상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금방 그 나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고 예.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고 또 모욕적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치를 하면서 그 이전 판결문에는 좀 보기 힘들었을 정도로 이 소수 의견 대법관들이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시청했더라면 예. 공정성, 균형성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예. 역사적 인물을 왜곡, 조롱, 희화화했다. 공동체의 선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법원의 그 다수 의견에 따를 경우에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역사적 인물을 모욕하는 방송을 해도 다큐멘터리 형식만 취하면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한 이 RTV라는 것이 시민 방송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심의 기준을 많이 완화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다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민 방송도 방송법에 따라서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예. 이 소수 의견 대법관 중에서도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따로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평가라든지 견해를 밝히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이념에 대한 얘기를 꺼내곤 하는데 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굳이 대법관이 아니고서도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제기하는 쪽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념이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현 대법원의 어떤 이념 지형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 기자? 사실 이 프로그램, 이 백년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은 2013년 방영 당시부터 이 상당한 이념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진보와 보수, 이 양진영에서 이런 방송이 가능하냐?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이념적인 이런 공방이 있었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7대6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것 역시 이제 대법원의 어떤 이념 지형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판결 다수 의견을 낸 7명의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 사실 그 가운데 이제 김재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됐다. 그런 점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진보적 시각을 가진 대법관이 많아졌다는 그런 방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중에서도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임명된 대법관이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떤 임명 시기의 문제로 이런 이 판결이 갈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좀 들 테고요. 다만 이제 7대6이라는 진짜 팽팽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 소수 의견을 냈던 6명의 대법관은 이 대부분 이 각급 지방법원 등의 법원장을 거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 출신의 이런 대법관이시고요. 다수 의견을 낸 이제 7분 가운데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이력 중에 법원장을 거치신 분이 공교롭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시다가 바로 대법관이 되시거나 혹은 이제 변호사나 학계 출신으로 그렇게 된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여성 대법관이 지금 현재 3분 계신데 그분도 모두 다수 의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이 대법관의 배경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이제 정통 법관, 엘리트 법관 또는 예전에는 이제 서울대의 50대 남성, 서오남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예전에 이제 주로 대법관을 많이 구성하셨던 그런 분들의 시각과 그리고 이제 아닌 다른 대법관의 시각 차이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배경들이 조금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추측입니다만 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 내지는 분열을 좀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만 이제 이번 판결에 가진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공중파가 아닌 이런 이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소수 의견에서 이제 일부 밝혔듯이. 이런 판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자면 이번 판결이 이제 7대6이라는 결론으로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어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판결에서 이렇게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한 분의 마음만 바뀌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이었고요. 연합뉴스 TV 나왁진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